자, 오늘 우빈이가 결석이라서 너 때문에 영상을 찍는데 사실 지금 파이널이라서 대부분 뭐 이론적인 설명은 대부분 끝났잖아? 그래서 보통 문제 풀고 질문 받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사실상 오늘도 문제 풀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야. 문제 푸는 시간을 뭐 동영상으로 찍는 건 전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선 뭘 할 거냐면 지난주에 내가 지금 프린트 있잖아. 이거 3년기 그리고 지구 환경 변화 이렇게 프린트를 줬는데 지금 우빈이 네가 여기 자리에 없으니 선생님 딴에는 여기 앞에 지율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뭐 지율이도 풀어봤더니 그렇게 어렵진 않았나 봐. 그렇지만은 좀 어려워서 야, 이 정도는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 위주로 내가 몇 개만 풀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안 풀었으나 우빈이 네가 질문할 게 있다면 다음 주에 와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우선 지난주에 3년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보시다시피. 그래서 앞에 3년기 부분부터 할게. 전체적으로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3년기는 반드시 산성 염기성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 예를 들면 플러스에 연결하고 이쪽에 마이너스에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이제 뭐 적시고서 한쪽에 이제 뭐 이쪽은 페놀프탈레인 혹은 뭐 BTB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산성 염기성 했을 때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뭐 시험에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기 일단 그리고 처음에 질산칼륨 수용액이라는 말이 나와. 질산칼륨 수용액. 얘는 하는 역할이 성질 자체는 중성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이 거름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시느냐? 야, 마른 거름종이에다가 이거 뭐냐 BTB 페놀프탈레인 적셔놓은 다음에 염산하면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걸로 적셔놔야 왜냐 이 속에 이온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KNO3I 그래서 이온화가 되면 칼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로 적셔놔야 얘네들이 이온화돼서 이동하는 거를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물론 성질에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질을 판별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진 않지. 당연히 중성이니까. 근데 이 이온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이거 잘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페놀프탈레인을 전체적으로 깔아놨다고 쳐. 그러면은 아마도 페놀프탈레인을 딱 적셔놨으면은 이제 HCl하고 NaOH를 동시에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러면 지우라 페놀프탈레인이 어느 쪽이 무슨 색으로 변해? 이 그림에서 이 실험을 했어. 그러면 아마 이게 연기성 가운데에 이제 NaOH랑 여기를 얘를 여기다 떨어뜨렸어. 그러면 HCl이 간 거예요? HCl과 NaOH 둘 다 떨어뜨렸어. 제가 봤으면 어쨌든 플러스 쪽으로 이쪽이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색깔 변화가 없을 테고 이쪽으로 빨간색이 이동하겠지. 왜? 이유는 OH-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지?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는 H+가 이동을 하겠지. 근데 H+는 페놀프탈레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페놀프탈레인의 붉은색은 염기성 찾는 거잖아. 오른쪽은 기본 무색이고. 자, 이번에 PTB 갖고 이제 또 한 번 실험을 했어. 똑같은 실험을. 그랬다면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은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걔네 다 알고 있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파이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얘랑 이렇게 했을 때, 떨어뜨렸을 때, 예를 들면 이거 갖고 실험을 했다고 알려줘.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 얘 말고 염산 갖고만 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즉 음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가 몇 개냐 가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는 지우가 이온의 종류가 몇 개야? 세 개겠죠. 아 얘만 갖고 실험했잖아. 얘는 안 하고. 아, 응. 그러면 저거 두 개. 두 개란 말이야. 왜 주의할 점이 얘도 있잖아. 그래서 칼륨 이온도 이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몇 종류는 예를 들면 염산만 갖고 했을 때 학생들이 놓치면 이렇게 얘 하나만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성질엔 지장은 없지만 이동 자체는 한단 말이야. 같은 원리로 이거 갖고 했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누구니? 그러면은 Cl-도 있고 질산 이온도 그림에서 양극적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질산칼륨을 처음에 적셨으니까 얘네들도 이동을 한단 말이야. 색깔 변화랑은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화반응 쪽으로 가면 뭐 중화반응 무조건 시험에 나지. 중화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혹은 제일 어려운 우리 기출필에서도 문제 몇 개 풀어봤잖아.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면은 농도가 다른 케이스야. 그래서 농도가 다른 케이스도 또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나마 농도가 1대1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읽어보면 알잖아. 농도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쉽게 내려고 낸 거야. 심지어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이 등장을 했어. HCl하고 수산화나트륨이 등장을 했는데 지문을 읽어보니 농도도 똑같대. 그러면 이거는 담당 선생님이 전혀 어렵게 낼 의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면 돼. 근데 얘네가 등장을 했어. 근데 농도가 똑같다는 멘트가 아예 없어.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은 농도가 다를 수 있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같다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농도가 똑같으면 없는 거야. 농도가 다를 수 있어 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응?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문제 상황을 읽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농도가 다르다 하는 것. 또 하나. 자, 등장하는데 염산이 등장을 안 하고 황산이 등장을 했어. 혹은 염기성 중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등장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수산화 칼슘이 등장을 했어. 그럼 이제 이런 게 등장을 하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얘네들이 나왔어. 얘네가 나온 게 아니고 무조건 야 나 어렵게 낼게 하는 의도가 있어서 얘네들이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황산이 나오거나 수산화 칼슘이 나오면 야 이건 무조건 선생님이 난이도 좀 있게 내려고 하니까 함정이 있을 수 있겠다. 더 신경 써서 풀자. 물론 모든 문제를 당연히 신경 써서 풀어야 되겠지만 얘랑 얘가 만약에 얘나 얘 아이씨 다 때려부시고 있어. 아이 추워. 이쪽으로 뭐 하나 나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등장을 했으면 이건 무조건 선생님이 나 어렵게 낼게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EH 플러스랑 SO4 2- 이렇게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농도가 같은 예를 들면 황산이 등장하고 이번에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세트로 등장을 했어. 그래서 심지어 멘트가 주어. 농도가 같은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야 이거 쉬운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농도가 같은 하고서 여기 10ml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 그럼 요 속에 총 이온의 개수가 2N이라고. 이온의 개수가 2N이라고 알려줘. 그러면 지으라. 얘는 총 이온의 개수가 얘랑 얘 똑같이 10ml고 농도가 똑같다고 나왔어. 그럼 요 속에는 총 이온이 몇 개인 거야? 얘는 이온이래. 농도가 똑같아. 그리고 양도 똑같아. 이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총 2N이라는 말은 Na 플러스가 N개,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N개, 뭐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속에는 이온 수가 총 몇 개야? 3N. 그렇지, 3N이 된다는 거야. 왜? 얘가 2N이야. 그러고서 얘가 N개야. 농도가 똑같다는 말이 이걸 상징해.
근데 농도가 똑같다는 말이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이 이온의 기본 개수를 뜻하는 거지 산성 염기성 정도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농도가 똑같은 황산과 농도가 똑같은 수산화나트륨을 섞었어. 그럼 중성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왜? 얘는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곱하기 2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산성 중에서도 특히 황산이 더 센 산성 물질인 거야.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래서 얘랑 퍼펙트하게 중화를 시키려면, 자, 만약에 농도가 똑같다는 말이 나왔어? 그럼 얘 10ml라면 퍼펙트하게 중화를 시키려면 얘는 20ml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중화가 돼.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얘는 2N지만 얘는 N개라는 거. 그래서 잘 따져줘야 돼. 그 농도가 똑같다고 해도 얘랑이 농도가 똑같아 그러면 1대1로 중화가 되지만 얘랑은 농도가 똑같다고 해도 2대1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2배가 돼야 비로소 중화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수산화탄식도 똑같아. 얘가 등장을 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또 농도가 똑같고 예를 들면 똑같이 10ml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섞었어. 농도가 똑같대. 그럼 이 섞은 애는 무슨 성질 되는 거야? 섞으면 염기성 되는 거지. 왜냐? 수산화칼슘도 이온화가 되면 CH2 플러스랑 기본으로 OH-가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아까랑 똑같이 기본으로 3N이고 그 중에 얘가 2N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중화 반응에서는 이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팩에서 풀었던 것처럼 HCl하고 NaOH가 나왔는데 농도가 달라. 그럼 농도를 얘들아 X라고 놓고 풀으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1이라고 놓고 얘를 X라고 해. 그러면은 농도가 다를 때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X라 했어. 그럼 X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X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는 농도의 비율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예를 들면 2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수산화나트륨이 농도가 2배 진한 거야. 근데 X가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면 X가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농도가 3배 진한 거야. 그럴 때는 이제 3분의 1이라는 값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나왔어? 그럼 3분의 1로 하지 말고 농도를 3대 1로 해서 문제 푸는 게 유리하지. 왜냐? 1대 3분의 1보다는 1대 3이 숫자가 보기가 좋을 거야. 분수 나오면 짜증나잖아. 일단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는 무조건 어렵게 나면 농도 가지고 변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프린트에서도 232번 이온 개수 물어본 거 요런 거 이제 자주 난단 말이야. 232번 잠깐 볼게. 58페이지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58페이지에 232번. 자,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 수산화나트륨 10ml가 들어있어. 그럼 이럴 때는 얘들아, 그냥 만약에 10ml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10ml를 그냥 10개 이런 개념으로 그냥 접근을 해. 그냥 밀리리터가 1ml가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속에는 처음에 나트륨 이온 10개,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10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실제 개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제 카운팅을 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10개씩 가지고 있었어.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묽은 염산 1개, 2개, 3개, 4개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랬는데 물의 양이 묽은 염산 HCl 20ml 돼야 물이 맥시멈으로 만들어지고 그 뒤로 물이 더 안 만들어졌어? 그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뭐냐? 염산이 농도가 흐렸구나. 무슨 말이냐? 수산화나트륨이 농도가 2배가 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기억 봐봐. 기억은 HCl이 10ml잖아?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이 농도가 2배 진하니까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얘한테 곱하기 2를 놓고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염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는 것보다는 진한 놈한테 곱하기 2를 하는 게 계산하기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거지 내 생각에는. 물론 얘를 1로 하고 염산에다가 2분의 1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숫자가 조금 안 이쁘게 나올까봐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개가 아니고 처음에 나트륨 이온 20개, 수산화이온 20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기억 좀 봤더니 얘가 그 시점에 10ml를 넣었대. 그럼 10ml는 뭐냐면 이 속에 H 플러스 10개, 그 다음에 염화이온 10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중성이 안 되지. 그지? 그럼 일단 얘랑 이온화가 되면서 어떻게 남아? OH-가 10개 남고 나트륨 20개 있고 염화이온 10개 되겠지. 뭐 이제 그렇게 찾으면은 답이 2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찾을 줄 알거든. 이거 이온 비율 찾는 것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고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야 이거 무조건 나와 라고는 말 못하겠지. 근데 어쨌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233번 뭐 234번 이런 문제도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농도가 다를 수 있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지율이는 크게 질문이 없대. 그래서 1등급 완성 문제에서도 앞부분은 그렇게 할만한가 봐. 응? 그럼 우리는 저거만 볼게. 저기 뒤로 가서 244번 한번 볼게. 내가 그나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니네 반만 내가 통합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제 다른 고등학생 애들도 가르치잖아. 그럼 평균적으로 질문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평균 난이도가 아무래도 어렵다는 거지. 그럼 다른 친구가 어려우면 분명히 니들도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그것만 푸는 거야. 자, 244번은 참고로 저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실험 1이 위가 아니고 실험 1이 밑에 거야 얘들아. 좀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 그래서 이거 좀 한번 풀어주는 거야. 자, 넘버 244번 푸는 거야 지금. 244번을 보면 그래프에서 보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실험 2라고. 얘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겹쳤지 이쪽에는. 얘가 노란색이 실험 1이라고. 요거 먼저 알고 들어가자. 자, 그래 놓고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가 뭐냐면은 염산 HCl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이 30하고 30 넣은 거야. 그러면 실험 1에 사용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농도가 똑같다는 소리지. 이게 1이야, 이게 1이야. 밑에 있는 애가. 응? 그 다음에 실험 이제 2에 사용한 애는 잘 봤더니 한 여기쯤이 예를 들면 20이야. 그리고 이 중화점을 봤더니 30은 아니고 한 20몇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이냐? 묽은 염산 20에 수산화나트륨 40이 이 자리인데 이거보다 조금 이쪽에 가 있어. 그치? 그러면 대략 비율을 하자면은 아마도 묽은 염산, 그러니까 눈어림으로 대충 봤을 때 한 중간쯤이라고 치면 실제 이 중화점은 예를 들면 대충 보면은 묽은 염산 25보다 조금 안 돼 보여. 그치? 대충 그래서 한 24라고 해볼게. 그치? 그러고서 수산화나트륨은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NaOH는 한 36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이쪽으로 4가 갔으면 얘는 4를 빼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봤더니 2배는 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눈어림으로 봤을 때 한 1점 몇 배. 이거로만 보면 1.5배인데 여기서 1.5배라는 장담을 못하니까 한 1점 몇 배. 확실한 건 2배는 조금 안 돼.
그리고 누가 진해? 묽은 염산이 진하단 말이야. 2배가 확실히 안 되잖아. 그러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야.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무슨 말이냐면 총 이온수를 물어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얘네 둘을 같은 부피라고 했으면 어떠니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있는 총 개수 이런 느낌보다는 야 얘네 둘 다 10ml씩 했을 때 이제 하면 어떠니 그 얘기지. 그러면 실험 먼저 얘가 쉽잖아. 그럼 실험 1에서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하고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이온 개수가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림에서 실험 1에서 x 대 y는 볼 것도 없이 1대1이란 말이야. 이게 요 실험 1이고. 그럼 실험 2에서는 A 똑같은 단위 부피인데 지금 농도가 2배면은 A는 2B가 성립해야 되겠지만 2배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2배까지는 아니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A가 B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왜? 염산이 농도가 진한 것까지는 아니까. 대체 여기까지. 그럼 문제 풀어보자 보기. 그러면은 기억 X는 Y다 맞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A는 일단 B보다는 커. 그 다음에 1번, 2번에서 사용한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이온수에 대한 자료야. 그러면은 A가 뭐냐면 실험 2에서 여기서 사용한 묽은 염산이고 그 다음에 X는 뭐냐면은 똑같이 실험 1에서 사용한 묽은 염산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A가 X보다도 커야지. 그치? 왜냐면 총 4가지 중에 얘가 여기 들어있는 염산이 제일 농도가 진한 애니까 뭐 이런 거 찾을 줄 알면 되겠다. 그래서 244번 풀어봤어.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서 뭐 에너지 출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치? 에너지 출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저 뒤로 가서 뭐가 또 어렵더라? (69페이지에) 279번 같은 거 하나 풀어볼게. 아까 지율이가 제일 뒷부분에서 질문 한번 했었지. 그거 전에 자 69페이지에 279번 하나 풀어볼게. 넘버 279번이야. 자 279번 볼게.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했대. 그렇게 해서 혼합을 했대. 그래서 처음에 10ml씩 섞었대. 279번 하는 거야. 그래서 HCl하고 수산화나트륨을 10ml씩 섞었어. 역시 마찬가지야. 만약에 농도가 똑같았다면은 어차피 얘네는 중화 반응에서 아시다시피 Na 플러스랑 Cl-랑 Na 플러스는 중화 반응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얘들은 뭐냐면 처음에 넣어준 대로 고스란히 살아있는 애들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근데 요 똑같이 10ml를 했는데 비율이 어떠냐? 이게 2대3이더라 이거야. 그럼 2대3이다가 뭐냐? 처음부터 얘랑 얘의 농도비가 1대1이 아니고 농도비가 2대3이야. 그럼 같은 부피를 섞으면은 염기성이다. 염기성이 좀 더 진하다는 얘기지. 279번이야. 그럼 밑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농도가 2대3이니까 만약에 얘 얼마 섞었고 얘 얼마 섞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한테 곱하기 2, 얘한테 곱하기 3 하고서 이제 개수를 세주면 되겠지. 그지? 농도가 2대3이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이럴 수도 있지. 얘를 1이라고 하고 2대3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2대 3이니까.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야.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분수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풀어. 근데 내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결론 어쨌든 자, 이번엔 HCl을 20이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 곱하기 2 하면 되고 NaOH가 10이야. 그럼 여기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럼 이 속에는 A 대 B가 몇 대 나오냐면 40대 30이니까 4대 3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생성된 물의 양은 둘 중에 양이 적은 거에 의해서 결정돼. 그러면은 먼저 10, 10일 때는 얘 곱하기 2, 얘 곱하기 3이니까 이거 20개, 이거 30개라고 생각하면 물 몇 개 만들어? 20개 만들어. 그치? 물이 요렇게 섞으면 20개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얘 40개, 얘가 30개야. 그럼 물 몇 개 만들어? 30개. 그치? 물 30개 만들어지지. 그럼 요거는 2대 3. 결론 4대 3, 2대 3 찾으면 되지. 답이 5번이지. 지금 279번 풀었어. 야, 우빈이 네가 지금 뭐 자리 없는 상황이라서 네가 뭘 모르는지까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은 조금 그래도 내 딴에는 경험적으로 어려운 거 위주로 푸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응? 저 뒤 가서 아까 저 지율이가 질문한 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 끝페이지 73페이지 보는 거야. 73페이지 중에서 지율이가 몇 번 질문했지 아까? 296번. 우빈아, 지율이가 마지막 페이지에 296번을 질문을 했어. 그래서 넘버 296번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73페이지. 자,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부피를 달리했어. 그 다음에 섞었대. 응? 자, 그래서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처음에 노란색이다는 거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섞었는데 노란색은 산성이란 얘기지. 산성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일단은 둘이 농도가 1대1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산화나트륨이 염산보다 조금 진할 수는 있어. 근데 2배 이상 진하진 않아. 그치? 그래서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를 상대값이라는 거는 상대값이야, 상대값. 그럼 당연히 가에는 OH 마이너스가 있을 리가 없지. 그치? 당연히 H 플러스만 있겠지. 왜? 노란색이니까. 근데 어쨌든 남은 수소 이온이 상대적으로 1이래. 그래서 HCl 60이랑 수산화나트륨 30을 섞었는데 산성이 됐으니까 여기는 H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1이라는 개념은 한 개 남았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 개념, 그냥 N 뭐 이런 느낌이지. 자, 밑에 내려가서 얘를 30을 섞고 얘를 20을 섞었더니 파란색에 이번에 염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농도가 보다시피 진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됐지 이제. 그럼 얘가 농도가 얼마나 진해? 그러면은 또 적어도 1.5배보다는 진해. 딱 1.5배는 아니야. 1.5배 초과가 돼야 돼. 왜냐면 딱 1.5배면 중성 나와야 되니까. 그랬으면 이번에는 이쪽에서는 OH-가 1이 남아야 된다.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럼 이거 갖고 우선 풀어볼게.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농도가 진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를 X라고 그래. 그리고 X는 현재 일단 1.5배보다는 크고 X는 2보다는 작아야 돼. X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서 H 플러스 어떻게 나오냐면 60 마이너스 30 X를 빼줘. 이거는 OH 마이너스 수고 그 다음 이거는 H 플러스 수야. 그치?
그러면 요게 예를 들면 A라고 해.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온 개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저기 농도가 x배니까 x는 이런 값이야. 그럼 이번에는 얘랑 지우랑 얘 중에 누가 더 많아? 염기가 더 많아. 그러면 이번에는 20x 마이너스 30개 해야 이거 남은 개수야. 근데 얘랑 1대1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얘랑 똑같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식을 세우면 60 마이너스 30x는 20x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50 x는 얼마가 되냐? 90이냐? 그럼 x는 1.8이 되는 거지. 1.8이면 요거 만족하나 혹시 한번 확인 정도는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x를 1.8이라는 걸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야. x 못 찾으면 답 맞춰도 꽝이야. 무조건 니들은 x 찾아. 그럼 1.8이라는 건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돼? HCl 30이야. 응? 근데 수산화나트륨은 10개인데 x가 1.8이니까 사실상 18개 섞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왜? x가 1.8인 줄 난 이제 찾았어. 그럼 다시 여기 돌아가서 얘들아 봐봐. x가 1.8을 집어넣으면 이게 몇 개가 나와? 여기 그러면 3일은 3, 3, 8은 24. 54개가 나오지. 네. 그럼 우리가 n 혹은 1이라고 했던 게 결론은 몇 개예요? 6개지, 6개. 6개가 1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야 이거 무슨 성질이야? 일단 성질은 무슨 성질이야? 지금 세 번째 거고 무슨 성질이야? 다요? 성질이 이거 성질이 뭐라? 액성. 산성염지성. 이거 그러면 이게 곱하기 하면 지금 이거 칠판에 다 해놨잖아. 산성인가? 산성이지. 얘 30개고 얘 18개잖아. 당연히 산성이지. 그 기억에 들어갈 말은 산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성이 아니고 정확히는 노란색이지, 노란색. 그러면 야 지율 이거 둘이 섞으면 누가 몇 개 남아? 이거 H가 H 플러스가 몇 개? 12개. 12개 남지. 그럼 12개면 상대값 얼마 들어가야 돼? 2요. 그치, 2가 들어가야지. 왜? 우리는 6개가 1이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한 요 정도 수준이 난이도 있는 문제야. 무슨 말이냐? 요 정도에서 1.8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찾을 수 있다면 웬만하면 풀 수 있지 않겠냐. 선생님이 그냥 기출문제 분석을 해봐도 뭐 되게 어렵게 나진 않아. 근데 이번엔 좀 더 어렵게 난다고 했으니 어려운 문제도 나겠지만 우리 기출픽에 있는 제일 어려운 그거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낼 것 같아. 그렇지만 적어도 요 정도 수준은 할 줄 알아야 돼. 요것도 못한다. 그럼 안 돼. 그건 안 돼. 자, 그럼 보기 보면 기억은 노란색이다.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는 가가 나의 2배다. 는 아니지. 왜냐하면은 얘 양이온 수라는 게 저기 뭐냐 H 여기는 양이온 수는 뭐야? 이거 따져봐야지. 자, 얘는 여기 1.8이니까 요 속에 이게 가야. 그럼 가 속에는 H 플러스가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리고 양이온이라고 해서 나올 만한 애가 또 누구야? 얘지. 그럼 Na 플러스가 몇 개 있어? 54개 있지. 그럼 양이온수 합이 몇 개요? 60개야, 가에서는. 그지? 자, 이제 나로 가봐. 나에서는 30대 20이야. 그럼 요거 30이고 여기가 x가 1.8이야. 32. 그럼 여기는 일단 h 플러스는 빵개지. 네. 왜? 염기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na 플러스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na 플러스밖에 없잖아. 그럼 na 플러스 몇 개요? 32. na 플러스 36이지. 그럼 비율이 60대 36이니까 10대 6, 5대 3이지.
그러니까 5대 3이니까 2배는 좀 안 되지. 야, 이런 것도 몇 대 몇이냐고 까다롭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다 셀 수 있어야 돼. 예. 그럼 니은 틀렸지.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은 여기서는 물 몇 개 만들어? 여기서는 얘 60개고 얘 54개니까 물 자체가 54개 만들지. 네. 여기서는 물 몇 개 만들어? 얘가 30개고 이거 36개니까 물 몇 개 만들어? 30개밖에 못 만들어.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는 이거 30개에다가 18개밖에 안 되니까 해봤자 18개밖에 못 만들지. 그러니까 물은 가가 제일 많이 만들지. 아니 나다 물어보네? 요거 30개고 요거 18개니까 2배 아니지. 2배보다 조금 작지. 네. 야,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1.8이 나오는 순간 이제부터는 뭘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1.8을 못 구해서 틀리지 1.8을 구하고 틀리면 안 되지. 자, 우리나 이렇게 해서 1교시까지 정리를 했고 2교시는 또 지난주에 나눠준 프린트가 지구 환경 변화인데 얘는 아무래도 좀 쉽잖아. 그래서 요거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건데 동영상을 우리나 이따가 내가 보겠지만 우리는 프린트를 먼저 풀을 거야. 그래서 내가 프린트 생물 파트를 프린트를 하나 줄 거거든. 이거를 내가 지율이한테 오늘 전달해주면 지율이 학교에서 만나면 제가 이거 우빈이한테 좀 전해줘. 좀 귀찮더라도. 예. 어? 그래서 너는 지율이한테 내가 학원 또 따로 같이 다니는 데는 없냐? 여기 말고는? 시험 기획관이 겹치는 건 없지. 그러면 우빈이 몇 반인지 알잖아. 교실 가서 좀 전해줘. 내일 모레 월요일에 가면. 그래서 우빈이는 지율이한테 프린트 자료를 받아. 그래서 2교시에는 프린트 먼저 풀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은 내가 동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2교시 동영상은 아마 절반으로 해서 좀 짧을 수밖에 없지.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